그 최상목 탄핵 청문회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만든 이상한 문화이긴 해. 탄핵 청문회 탄핵하기 전에 청문회에서 불러내는 거 있잖아. 원래 법에 있던 거. 법대로. 근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못했던 거를 사실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것 중에 결정적인 공 중에 하나가 정청래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상한 청문회라는데 너 탄핵할 거야. 근데 청문회 한번 해보자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이전에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을 해본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탄핵의 권한이 있지만 그동안 묵혀두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국회법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국회법을 모르니까 왜 이런 청문회를 하냐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실패했다 그래도 제일 큰 하나가 하고 들어왔잖아. 윤석열 탄핵. 이 시대 참 탄핵사. 검사, 판사, 변호사, 탄핵사. 네. 오늘 최상목이 하나 딱 걸렸죠. 사실 다른 것들은요. 정치인들의 주장이고 정치인들의 당연한 말에 가까운데 요거는 딱 걸렸잖아요. 휴대폰 변경 안 했다고 했는데 직통으로 들킨 사건. 뭐냐 얘는 내랑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쪽지 있잖아요. 이렇게 요리 받은 그 쪽지. 그 문건이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중요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다는 그 의사표시였는데 그걸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대한의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그 쪽팔립니까? 최상목이뿐만 아니라 관련자들 지금 처벌 안 받은 유일임, 박성재, 김영현이 받고 있고 이게 다 전부 다 이왕규까지 핸드폰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날 같은 하루 이틀 상관에 고침돼서 얘네들이 휴대폰이 고장 나고 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 그죠 99만 원 세트 접대받은 검사들 라임 검사. 네. 그 검사들이 핸드폰 일제히 다 잃어버렸잖아요. 네. 잃어버린 이유가 부부싸움에서 짜증이 나가지고 한강에 던져버렸다 이런 개소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어. 최상목은 탄핵해야 되는데 저는 최상목과 한덕수는 무조건 탄핵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 준비해놓고 버튼만 눌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한덕수를 탄핵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우리 무능한 최상목이 어제 국회 나와서 그랬죠. 지금 자영업자 20만 명이나 폐업했는데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가서라고. 진짜 저 그 화면을 보면서 진짜 나도 모르게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건 수백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근데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할 말은 아니거든요. 남 탓이잖아. 니들 탓이잖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희들이 못나서 망한 걸 왜 나보고 그러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시류를 잘 읽어서 미국 국채를 또 그렇지. 자영업자들이 재산 팔아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지 왜 장사를 하고 그런 지랄이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최상목 쟤 진짜 무능하구나라는 점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세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세수가 오히려 증가됐는데 왜 윤석열 때는 감소됐냐 그랬더니 최상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글로벌 자산의 버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친놈이구나 저게 진짜. 그러니까 그 경제라는 것에 진짜 뭐 아나? 자기가 미국 국채를 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얘가 경제라는 거 돈에 대한 개념을 아나라는 정도로 정말 무식한 발언들을 이어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이 무능한 거는 경제 수색할 때부터 알았잖아요. 중국 시장 끝났습니다. 다른 대안도 안 만들어 놓고 중국 시장 끝났다고 하면서 유럽을 가. 지금 유럽에 한국 시장이 늘어났습니까? 미친 새끼. 되게 열받는 게 그래 진짜 저런 캐릭터가 나라를 다 망치거든요. 망치는 근데 어제 그저 국회 본회의 나와갖고 하는 말에 윤석열 정부에 업적이 있다는 거야. 복지를 강화했대. 미친 새끼예요, 진짜. 여기 안 나오게 생겼냐고. 느껴지지 않는 복지죠. 윤석열만 복지 늘었죠. 맞습니다. 사우나 실력 만들고 뭐. 그렇지 뭐. 신혼기에 한 10만 원짜리 저 캣타워를 뭐 이렇게 500만 원에 사시고 복지를 전나 늘리셨는데 그리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데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는 푸시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정부가 추경을 10조에서 12조로 늘렸대. 그럼 민주당이 합의해줘라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민주당 주장 30, 한국은행 주장 20조. 근데 12조로 늘렸다고 민주당은 그래 우리 그러면 15조까지는 늘려. 왜냐하면 당장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15조 이게 지금 줄다리기 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추경 주요 내용이에요.
이번 산불 관련해서 재재난 대응 이게 저게 3조 원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통상 AI 경쟁력 강화 4조 플러스 알파. 민생 지원 4조 플러스 알파. 사실은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게 해놓고 생색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경 구성을 보면 너무 분노가 있는 게 재해재난 대응 3조 원 있죠. 저거 진짜 거짓말입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5조 원 가까이 있는데 그걸 쓰면서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 돈을 끝까지 안 쓰면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생색만 내는 겁니다. 실제로 추경하면 뭐 합니까? 지금 있는 돈도 안 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최상목이 끝까지 장난들 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못 사시는 이직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충고드려요. 건전 재정이란 말은 전통적인 사기예요. 사기. 국가가 돈을 써야 될 때 안 쓰는 거는 얘들이 세수 부족이 100조가 넘었잖아. 부자들 감세해 주느라고.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 주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 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절대 추경 안 해. 요 기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망한 거예요. 예. 부자들이 세금 더 내기 싫은 거를 건전재정이라는 말로 사기를 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으셨던 정말 쥐뿔도 없으신 어르신 여러분들의 상일비 피폐해 준 건 윤석열 따신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신 분들. 팩트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뭐 18년 만에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가계부채 양이 감소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오직 얘네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그냥 속임수로 국민들을 많이 속이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요. 뭐 윤석열 뭐 정권이 뭐 경제를 잘한 게 있다고 개소리를 해갖고 자영업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거요. 주요 은행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잔액을 한번 보세요.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 연체 채권 잔액. 아예 이것도 자기가 돈 빌렸던 거 못 갚는. 아예 못 갚아가지고 계속 추심을 당하다가 나중에 나가 떨어지면 그거 채권 팔잖아. 상황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연체된 채권을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자 아니니까. 그게 더 악랄한 거죠. 그 150만 원 빌리면 나중에 1000만 원 이상 갚아야 돼요. 결국에는. 안 그러면 신용 돌아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최상목이 그 사이에 뭐 했어? 달러에 투자했잖아. 국채 250 가량 투자. 달러가 올라야 돈 버는 구조에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지. 저기에 대한 변명도 그 이제 그 재무 담당해주는 그 담당자가 소극적 포트폴리오를 세웠다고 하면서 그것조차도 남 탓을 하더라고요. 내 의지로 한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망하게 하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의도는 직접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아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거다. 근데 무능이 탄핵 사유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내란 공범으로서 문건 바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바 때문에 오늘 또 그 이야기인데 한덕수 탄핵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아니죠. 최상목 탄핵해야 되고 한덕수 탄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주면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해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거죠.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까지 법을 법사위까지 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7명이 되는 거예요. 뭐 의결을 못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완규하고 저 함상훈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둘 다 얘는 내랑 공범이고 얘는 판결이 뭐 빛나는 판결들. 쟤는 무슨 소환성애자 이런 거야? 거의 뭐 변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대리만족하는 애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전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오늘 나온 아주 엄청난 보도 중에 하나가 저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이곳을 결론을 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덕수 쪽에서 내가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한 것은 그때 발표는 했지만 지명한 게 아니니까 가처분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가 진짜 마음이 급하다는 게 딱 표시가 나는 게 지금 방송하는 이 시점에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현재 의견서를 냈던 저 시점에는 국무총리 홈페이지에 저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한다는 보도자료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모르고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되면은 한덕수가 임명한 이 경우는 딜레이가 되면서 본안까지 가려면 시간이 정권 바뀐 뒤에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걸 또 빠져나가려고 발표는 했는데 지명은 아니야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시 쓰고 있는 거죠. 예. 참 진짜 그래서 다시 헌법재판관 구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저 지명한 두 사람이 임명이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자리에 이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극우 두 명 보수로 가기도 싫다. 그 두 명에 이미 임명됐던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까지 합치면 이미 이게 5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 진보가 4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못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그러니까 탄핵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들에 대해서는 과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수 색채를 띤 재판관이 5명 딱 들어가 있으면 사실 다음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에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근데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정설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 이건데 재판을 멈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이걸 헌재에다가 이제 제소를 해. 뭐 헌재에 5명이나 있어. 그러면 이거 재판 받아야 돼. 이 구조로 가서 와 무서웠던 게 한덕수의 윤석열의 음모겠죠. 음모는 현실로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그만둘 수도 있는 데까지. 물론 저는 약간 그건 우려가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임 중 그 소추가 안 된다는 그 특권의 취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무수행 외에는 그 직무수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법률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법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춘다라는 게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윤석열이 꿈꾸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다음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경호원들 라인업 놓는 거 보면 내부에서 김건희 라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를 생각해서 거기다 다 꽂아놨다는 거죠. 그럼 헌재도 그렇고 경호처도 그렇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아주 그냥 사방을 다 막아놓으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인용이 돼야 되고요.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가 지명한 건 아니야. 와, 뭐 아프실 수 있어요. 이런 양아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윤석열이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뭐 검사나 그런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대국민 호소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장난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지명해가지고 5대 4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 헌재에서 재임 중이지만 재판 받으세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누가 했지 뭐라 그랬냐면 탄핵이 아닌 방식으로 현직 대통령 끌어내리기 업무다. 굉장히 개연성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민주당이 뭐 위원정당 해산하는 뭐 국민의힘 그런 거는 또 어차피 헌재로 가잖아요. 5대 4가 되면 차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은 다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규, 함상훈이라는 이 두 사람의 캐릭터도 무시무시하지만 이번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봤던 그 김복형, 조한창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생각해 보면 정형식은 괜찮나요? 정형식은 또 이렇게 그 스폰서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르겠습니다. 정형식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4명이 그 한 통속이 된다고 해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은 뭐 5명만 있으면 되니까 과반만 있으면 되니까 받아들여질 것 같긴 한데 저런 음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잖아요. 윤석열이 탄핵돼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한덕수라고 하는 허수아비 사실 좀비화된 거잖아요. 좀비화된 허수아비를 통해서 실제로 기생충 중에 생물을 좀비화시키는 기생충들이 있거든요. 딱 그 상황인 거야. 뭐 윤석열 여러분 죄송해요. 저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는
반드시 잡아 쳐넣어야 돼요.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지기현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쌍욕이 나오려고 하네. 진짜. 야, 왜 그것만 하면서 좀 방송할 수 없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분노를 했는데 맨 처음에 계엄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계엄은 진행 중이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저는 요즘에 되게 이런 분위기를 보고 느끼겠더라고요. 분노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겨내야 되겠다. 좀 침착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내란 수계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밖에 풀려났는데 공범들은 왜 감옥에 있어? 그렇죠. 네. 말이 되냐고 이게 일단. 지기현이 죽여야죠. 처음에 이름 들었을 때 여자인 줄 알고 욕했잖아요. 나쁜 년 이렇게. 참.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김병철님 수고들 하십니다. 법사위 보다 왔는데 민주당과 박은정 의원은 잘하던데 내란 정당 내란 옹호당의 친구들이 입에 담는 국민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대변인님 알려주세요. 강유정이 아니고 여긴 강비정이에요. 새날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조국혁신당 화이팅, 이재명 만세, 강유정도 이쁘다. 강비정이에요. 네, 지금 경성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죠. 강유정 대변인. 둘 다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잘해. 괜찮습니다. 구자영님, 저는 안초등이 손가락을 언제 자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 자를 겁니다. 안철수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조할 때. 자 김병철님, 네. 몇 년 전에 알바로 선거운동한 경험자인데 자원봉사로 이재명 선거운동하고 싶어서 환장합니다. 민주당 당원이라서 이럴 때는요 지역위원회 신청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지역위원회 내가 당원이고 이번에 각 지역마다 선거운동 할 것 많잖아요. 자 김영일님, 리윤정님, 강미정 대변인님. 이분은 정확하게 강미정이라고 썼어요. 감사합니다. 야수님 반갑습니다. 푸나성님 아쉽네요. 권 캠프에 합류하고 싶었는데 내가 단일화해서. 아유 죄송해요. 대의를 따라 주셔야죠. 이미 단일화했는데 사퇴할 수도 없고. 자 여기까지.